네, 안녕하십니까. HNS 하이텍 2026년 1분기 재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금감원 다트에 공시된 사업 보고서를 기준으로 재무 정보를 분석하며 공시 외 정보는 참고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기업 개요부터 핵심 재무 변화,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그리고 향후 모니터링 포인트까지 총 5가지 항목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인 기업 개요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HNS 하이텍의 사업은 크게 소재사업부와 전자사업부 이렇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먼저 소재사업부를 보시면요.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같은 디스플레이 패널 쪽에 필수로 들어가는 이방성 전도 필름, 즉 ACF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73.4%를 차지하면서 회사의 실적을 이끌고 있죠. 그리고 전자사업부에서는 전자기기 내부에서 주파수를 제어하는 수정 진동자를 주로 생산하는데요. 이쪽은 총 매출의 26.6%로 확인됩니다. 두 곳 모두 대형 IT기기 제조사들을 주 고객으로 두고 있어서 고객사들의 분기별 생산 계획이나 스마트폰 출하량에 따라 수주 물량이 바로바로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번 1분기 핵심 재무 변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 1분기 전사 연결 기준 매출액은 22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9% 정도 늘어난 수치죠. 그런데 영업이익을 보시면 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가 줄었고요. 당기순이익은 36억 원으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매출이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크게 줄었을까 살펴봤더니 판매비와 관리비가 급증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상연구비가 전년 동기 7억 원에서 이번 분기 15억 원으로 크게 뛰었고요. 연구개발 인력 충원에 따른 급여 증가분 3억 원, 또 신규 설비 도입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분 2억 원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전체 영업이익을 끌어내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어져 재무상태표를 보시면요. 1분기 말 기준 부채 비율은 17%입니다. 총자산 규모는 1227억 원으로 전기 말 대비 45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총자산이 왜 증가했나 내역을 봤더니 여유자금 운용으로 단기 금융상품이 30억 원 들었고요. 매출 증가에 따라 매출 채권도 15억 원 늘어난 게 확인됩니다. 부채 쪽을 보면 총 부채는 176억 원인데요. 원재료 매입이 늘면서 매입 채무가 23억 원 증가했지만 단기 차익금 자체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 표상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65억 원이 유입됐습니다. 작년 1분기보다 55%나 늘어난 건데요. 영업이익 자체는 줄었지만 감가상각비처럼 현금이 실제로 나가지 않는 비용들이 더해졌고 무엇보다 매출채권 회수 속도가 개선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확인됩니다. 이어서 3장입니다. 지금까지 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내부 강점과 약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채 비율이 17%로 아주 낮게 유지되고 있어서 외부 차입 의존도가 낮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둘째, 이번 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65억 원으로 회계상 순이익인 36억 원을 훌쩍 넘겼죠. 그만큼 기업 내구로 들어오는 현금 창출력이 안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소재사업부 단일 부문에서만 33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전체 실적을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약점 요인도 확인되는데요. 첫째, 전자사업부에서 원가율이 오르고 수주단가가 떨어지면서 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습니다. 둘째, 판관비 총액이 전년 대비 23%나 올라 4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동부채 쪽을 보시면 원자재 매입 단가 상승 여파 등으로 외상 매입금이 한 분기 만에 21억 원에서 44억 원으로 단기간에 2배 이상 늘어난 사실이 집계됐습니다. 네 번째 순서, 사업 부문에 영향을 주는 외부 시장의 기회와 위협 요인입니다. 사업 보고서에서 확인되는 기회 요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소재사업부 쪽을 보시면 전기차 배터리 내부의 열폭주를 지연시키는 방염 소재나 겨울철 웜어용 전열 소재 개발을 완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주요 배터리 제조사를 상대로 물성 테스트나 내구성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 LED 쪽인데요. 기존 범용 제품보다 수익성이 좋은 고부가가치 ACF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자사업부 기회 요인입니다. 최근 자동차와 전장화 트렌드에 맞춰서 인포테인먼트나 자율주행 통신용으로 들어가는 고정밀 수정 진동자 쪽에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협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주력 제품인 ACF는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 완제품 시장 출하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보고서 내 산업 전망 지표를 보면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성장률이 1.5%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여서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두 번째로 전자사업부의 주력인 저가형 범용 상품 시장에서는 중국과 대만 업체들의 공격적인 단가 인하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소재 관계기업인 닝보 라이솜의 지속적인 순손실 발생입니다. 작년에 지분법 손실 18억 원이 인식된 데 이어서 이번 1분기에도 5억 원의 손실이 영업의 비용으로 누적 반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핵심 모니터링 포인트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분기 실적 공시가 나왔을 때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지표는 총 4가지입니다. 첫째, 크게 늘어났던 판관비가 잘 통제되어서 전사 영업이익률이 과거 3개년 평균치인 15% 이상으로 회복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원가율 상승 등으로 적자를 기록한 전자사업부가 원가 절감을 통해 영업 흑자로 다시 돌아서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순이익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 관계기업의 실적 추이, 그리고 이에 따른 지분법 손실 규모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지 지켜보셔야 하고요. 마지막 넷째로 이번 분기에 15억 원이나 지출된 경상연구비가 단순 비용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전장용 부품이나 배터리 방염 소재 같은 신사업 부문의 매출 발생으로 잘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H&S 하이텍의 올해 1분기 실적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 65억 원 유입 등 안정적인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관비 급증으로 하락한 영업이익률에 대한 통제는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향후 투자나 분석을 진행하실 때 신사업 부문에서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전자사업부의 수익성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재무제표를 통해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